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정 매매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 합니다. 최근 들어 에코프로, 에코프로 PM, 포스코 퓨처엠 등 폭등한 종목들 보시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혹은 그 종목 매수하셨던 상태에서 약수익 보시고 이 정도 올라간 종목 수익 못 보신 아쉬운 경험 있으시죠? 개인 투자자들 주식 공부하시고 잘하시고 계세요. 근데 제가 주식 투자 하시면서 실패하시거나 손실 많으신 분들 얘기를 듣고 공통점이 매수는 잘 하시는데 반대로 이 매도는 과거 약수익 본 경험 때문에 이젠 진득하게 들고 가자니 이젠 진득하게 들고 가자 하시고 들고 가시다가 추세가 꺾여 본전까지 혹은 손실권까지 오는 상황 기억들 있으시죠? 이 매도는 어떻게 하냐, 추세가 뭐냐, 이거는 제가 다음에 기술적 분석 들어갈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정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아실 텐데 미리 정보를 알고 사고 파는 것은 당연히 자본시장법에 위배되는 행동이고 개인으로서 한계가 있다 보니 우린 기업의 스케줄을 미리 확인을 하고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냐면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검색창에 인포스탁을 검색을 해주시면 이 창이 나오실 텐데 로그인을 먼저 하시고 기업에 대한 히스토리, 정보, 컨센서스, 공시 내용, 대차거래의 현황, 어떠한 이슈, 테마는 무엇이 있는지, 아니면 시황은 어떻게 되는지, 환율이나 채권, 유가 채권 등 증권사의 리포트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알짜배기 집합체인 곳입니다. 내려보시면 앞으로의 일정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기사화가 되어 있고 기정사실이다 보니 믿고 보셔도 됩니다. 수개월 뒤까지 확인이 가능하고 8월, 9월, 10월, 내년까지 확인이 가능하고 계속 업데이터가 됩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놀라실 텐데 개념만 사로잡으시면 됩니다. 일정이 있다? 결국 재료위에 주가에 영향이 있냐 없냐 이걸로 매매를 하는 것인데 결국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이 재료가 부각이 되거나 처지냐 이게 갈리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주가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에 대해서 수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보시면 이게 오늘자로 보시면 고용지표나 경제 관련 주요 사항들도 확인이 가능하시고 오늘자로는 이 FOMC 회의록 발표가 있네요. 여기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이 미 기준금리가 여기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이 미 기준 금리가 5월에서 6월까지 5.25%로 동결된 상태에서 이번 회의로 발표가 중요시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들 인상할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면 물가도 오를 것이고 부담이 되는 것은 다들 아실 만한 내용이지만 이런 환경은 주식시장에서 유리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시장을 보신다면 분석이 참 무의미할 정도로 2차전지가 무섭게 치솟고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 빠지는 낙폭차도 커지고 참 많이 과열되어 불안정한 시장이라고 봅니다. 현재 시장은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가는 중이라 생각이 드는데 이 금리가 인하되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이 종료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6월달 캐나다, 호주 금리를 올렸습니다. 다들 논란 반응이고 이 유럽 중앙은행도 이번에 인상하면 끝이다 라면서 인상을 또 했습니다. 그 다음엔 노르웨이, 스위스 세계 각국에서 인상되고 있는 기조이고 강세장이 오기 위해서는 혹은 불안정한 시장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이 완화 정책이 나와 주어야 합니다. 어제 자료는 대형 이슈 내용이죠. 구글의 실적 발표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일인데 이게 보시면 알파벳 같은 경우 클라우드 부분 실적이 좋게 나와서 시간에서도 오르고 있고 이러면은 클라우드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다고 판단하실 수가 있고
뭐 인텔, 내일 나올 인텔 실적, 뭐 호조세를 보인다면 반도체들 갈 확률이 높겠죠. 현재 이 디램 시장도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 보니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는 재료다 보니 디램 하면 이 DDR5죠. 지금은 이 관련주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눈에 들어오는 게 뭐 카카오 게임즈 뭐 신작 뭐 넷마블 신작 이런 게임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뭐 이런 게임 신작 게임 관련주들도 이 신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이 되는 경우가 다반사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이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이 재료도 뭐 소멸이 되느냐 아니면은 뭐 값어치가 높아지느냐 이런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게임 관련주 같은 경우 시장에서 소외받는 업종이다 보니 크게 두각을 드러내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관련된 것들도 체크해 보시고 이 현재 시장의 트렌드가 이 대형주가 잘 가는 느낌이지만 이 업종별로도 가는 게 다르다 보니 체킹을 해 보시고 뭐 드라마, 뭐 영화, 뭐 이런 뭐 밀수 개봉이 오늘 하네요. 이런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경우 보통 소형주가 잘 가는 추세입니다. 뭐 대형주인 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 잘 안 움직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추가 상장 내용들은 어떠한 이 사유에 의해 뭐 전환사채가 발행이 되는지 공시 내용도 확인을 해보아야 하고 항상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오르기 전에 미리 공부를 좀 하고 보통 투자자들은 이 공시 내용이 주가에 영향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 말도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반쪽짜리 전답인 게 이 공시라는 게 기업 내부 일정을 대중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인데 뭐 사업의 진행 방향성이나 뭐 기업의 돌아가는 사정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이 공시 내용에 대해서 다들 너무 간과하시거나 내용을 이해 못하셔서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게 저는 아쉽습니다. 보통 주식 매매 하시면서 갑자기 이 주가가 빠지거나 손실이 불어나시면 불안하시고 겁을 드실 거예요. 이 부분이 참 안타까운데 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가 목적이실 텐데 사고 무작정 오르기만을 혹은 더 수익 볼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 막연하게 기다리다가 더 큰 손실이 나거나 아니면은 이 수익권에서 손실권으로 손절하신 경우 있으시죠? 이게 습관이 되면 아니 됩니다. 시간은 뭐래도 흘러가는데 하루를 살아가면서 뭐라도 한다면 의미가 있지 않나요? 내가 이 1,000만 원을 가지고 종목 매수하겠다고 하면 이걸 나눠서 하루에 이 100만 원씩 나눠서 사면 내가 오늘은 이 종목을 샀네. 의미가 있는 하루가 될 겁니다. 또 이 종목 급등하겠다 하고 이 몰빵 투자를 하지 않는 게 앞으로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이고 전 재산을 다 투자하여 수익을 만회하에 보신다고 하시면 시장 떠나실 건가요? 장단컨대 열에 9 이상은 못 떠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린 이 자극적인 시장의 힘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수익을 보았다면 이 시장에 주는 감사함을 느끼셔야 합니다. 다음에 그럼 이 공시 내용의 종류는 뭐가 있고 주가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